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우선은 제가 이제 주로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근데 오늘은 좀 상황이니만큼 시황에 대해서 또 간략히 좀 말씀을 드렸으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어제 오늘 굉장히 코로나에 대한 이슈, 코로나19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시장 전반적으로 뉴스에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단계를 이제 심각 단계로 정부에서 격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코로나19에 대한 추경을 긴급 편성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런 정도까지 나온다고 하면 아마 산업 전반적으로, 지역 산업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 산업 전반적인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인의 입국 금지를 한 나라도 약 대여섯 개 정도 나라가 우리나라 입국 금지, 우리나라인의 한국인의 금지한다고 하는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우선은 지수를 먼저 보겠습니다. 지수를 먼저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인이 샀었고요. 금요일날 기관은 약 5,300억 정도 팔았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인 기관이 전부 다 팔았어요. 그리고 신용 현황을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거래대금 약 7조 정도 신용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고, 보통 신용 잔고가 늘어나면 그게 어떻게 보면은 많이 샀다라는 거잖아요. 신용으로 개인들이 그만큼 어느 정도 상승에 무게를 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건데, 보통은 신용 잔고가 뭐 8조 이렇게 되면 대부분은 좀 눌러서 신용 잔고를 털어내는 그림이 많이 나와요. 보시면 이제 이쪽 때도 이렇게 보시면은 한 거래대금이 8조 정도 나왔죠. 그리고 뭐 신용 잔고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래대금이 지금 신용으로 상당히 많이 돼 있고, 어쨌든 다행히 좀 신용이 줄었습니다. 잔고상으로 조금. 그렇지만 예전에 비하면 신용 잔고가 상당히 많이 늘어 있는 상태예요. 보시면 신용 잔고가 상당히 많이 늘어 있는 상태고, 공매도도 또 최근에 워낙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더 늘어날 것이고요. 코스닥을 보면 뭐 역시 마찬가지로 코스피처럼 거래대금이 상당히 신용에 대한 거래대금이 많이 늘어 있고요. 그리고 신용잔고는 훨씬 많습니다. 코스피보다. 그렇죠? 잔고가 훨씬 많은 상태고, 연일 신용에 대한 잔고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코스닥에 개인들이 많이 매매를 하는데 개인들은 상승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상당히 많이 신용으로 매매를 하고 있고, 거래대금이 무려 8조 정도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코로나에 대한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신용으로 매매하신 분들은 상당히 리스크가 있겠죠. 우선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다음 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아마 시장은 이렇게 진행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코로나에 관련된 종목들, 뭐 손세정제라든지 마스크라든지 건강식품이라든지 혹은 뭐 그런 종목들이 강하게 갈 수도 있고요. 내일 아니면 전부 시장이 완전히 다 빠질 수도 있습니다. 모든 종목들이 그런 종목들 할 것 없이 많이 빠질 수가 있는데, 많이 빠지면 그 중에서 장 초반에는 그렇게 빠지겠지만 장 중반이 지나면서 몇몇 코로나 관련된 섹터들이 시장의 반등을 주려는 시도를 할 것도 같아요. 그게 예를 들면 뭐 지난주 금요일에는 에탄올 소독제 관련주였잖아요. 뭐 창의 에탄올, 뭐 MH 에탄올 이런 것들, 그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움직이면서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할 수 있게 상승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종목들과는 다르게 또 어떤 다른 종목들의 수급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 어느 종목에 수급이 들어오냐는 거래대금 상위 종목을 보셔야 돼요. 거래대금 상위 종목. 그러니까 내일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지만, 만약에 또 매일매일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저도 그렇지만 이게 꼭 주식 금단전상 같이 계속 매매하고 싶거든요. 저는 항상 이걸 봐요. 거래대금 상위 종목 있잖아요. 내일 시장에 다 빠지겠지만, 많이 빠지겠지만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 이런 종목들이, 아니면 뭐 MD가 될 수도 있고, 왜냐면 메가 MD나 이런 종목들이 갔던 게 메가스터디나 이런 거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유치원하고 초중고가 다
계약일을 일주일 연기한다. 그러면 오히려 여기서 그 윤의 그 부장관님이신가요?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인터넷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인터넷 교육 관련된 종목들이 갑작스럽게 상위를 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내일 같은 경우에 아무도 모르지만, 아니면 또 소독제 같은 종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일 오전에 내일 거래대금 상위 종목을 볼 겁니다. 어떤 종목이 얼마나 빠지는지, 또 얼마나 빠졌다 갑자기 양봉을 띄우면서 밑꼬리 달고 위로 올라가서 상승 기조로 가는 종목들이 무엇인지 볼 거고, 거기에 아마 상당히 많은 대금들이 몰릴 겁니다. 개인의 대금이 됐건 혹은 기관이나 외인도 단타를 치거든요. 그런 종목이 그런 대금이 됐거나 몰릴 것이고, 그렇게 해서 단기 트레이딩 좀 할 생각이고요. 그럼 조금 다음 주는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내일 정도에는 시장의 여파가 상당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시장의 여파가 모레까지도 갈 수가 있다라고 보는데, 저는 그게 수요일이라는 기점으로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아마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이 상당히 기민하게 벌어질 것이고, 이미 금요일도 시장이 좀 빠졌잖아요. 2% 가까이 코스닥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빠지는 것과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대응이 조금 더 기민하게 돌아간다라고 하면 내일 그리고 모레쯤, 그러니까 화요일 한 장 마감쯤에는 한 번쯤 좀 더 공격적으로 금액을 조금 들어가 볼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내일은 단기 트레이딩으로 좀 트레이딩 한다라고 하면, 오전에 처음에 이제 좀 빠지고 개파락으로 시작한다라고 하면, 그 개파락되고 나서 한 9시 반 정도가 지나고 조금씩 올라올 거거든요. 어떤 종목들은 완전 다 빠지고 나서 올라올 수도 있고, 아니면 애초부터 어떤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은 빠지고 어떤 종목들은 상승하면서 올라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교육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그러면 거기서 좀 트레이딩을 해본다든지 좀 그런 방식으로 좀 대응을 할 생각이고요.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자금이 다 몰빵돼 있다, 그래서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없다라고 하면 우선은 신용이 아닌 다음에야 저는 보유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내일 만약에 시세를 강하게 준다라고 하면 코로나19 관련된 테마에 있는 종목들은 늦어도 정말 모레 오전에는 다 매도하셔가지고 수익을 확정하시는 게 저는 안전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 금액으로 한 화요일 정도에는 조금 우량한 종목들, 코스피나 코스닥에 많잖아요. 지금 폴더블 관련주도 있었고, S20도 이제 27일 날에 아마 처음 시판을 할 거예요. 그러면 반도체 관련한 것들, 혹은 뭐 S20에 들어가는 뭐 카메라, 뭐 여러 가지 그 폰 관련돼서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도 Z 플립 같은 데서는 뭐 여러 가지 또 힌지라든지 혹은 뭐 많잖아요. 디스플레이라든지, 이제 그런 종목들을 조금 더 안전하게 들어가서 조금 기다려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일 반짝으로 잠깐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튀더라도 밀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트레이딩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내일 막 뭐 예를 들면 뭐 메가임디, 창해에탄올 뭐 이런 것들 다 관련주잖아요. 한국알코올도 그렇고요, 소독제니까. 이런 종목들에 들어가서 아이스크림 애들도 그렇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불안하게 막 가지고 계시고 전전긍긍하지 마시고요. 저라면 그냥 가지고 계신 종목도 보유하시면서 내일 한번 지켜보세요. 지켜보시고 코로나19 관련된 종목들이 만약에 움직인다, 그래서 좀 이게 좀 그 만회를 하면서 좀 상승한다라고 하면 욕심 부리지 마시고 매도하는 시점이다라고 좀 보여주고, 그리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내일 갑작스럽게 들어가서 트레이딩을 정말 자신 있는 분은 하시겠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건드리시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화요일 마감쯤에 그쯤에 코로나 관련된 거 말고 조금 우량한 것들이나 혹은 이슈가 남아있는 종목들, S20, Z 플립 요런 쪽으로,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중에 외국인이 많이 매수하는 그런 종목들에 이미 좀 외국인이 많이 매수가 누적되는 종목들에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 게요, 이게 원달러 환율이에요. 원달러 환율인데 월봉으로 볼까요? 정도로 볼까요? 원달러 환율이 이제 1200원대가 돌파한 상태라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1200원 정도 돌파되면 보통은 매매를 조금
보수적으로 합니다. 보수적으로 하고 외국인들이 많이 빠져갈 개연성이 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인들이 좀 들어와주는 종목에 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매매를 하시더라도 외인이 좀 들어와서 있는 종목에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200원 기점으로 1180원 언저리 1190원이 넘지 않는 정도 라인에서는 그나마 좀 낫지만 1200원 넘어가면 외인들이 많이 빠져나갈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좀 보수적으로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저리주저리 그냥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주저리주저리 말씀을 좀 드렸는데 좀 이런 거 생각하셔가지고 내일 매매 너무 좀 뭐라고 할까요? 너무 좀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지 마시고 가지고 계신 종목들이 혹시나 수익이 나면 파시고 현금 보유하시고 화요일이나 수요일쯤에 조금 그 외인이 많이 사는 종목이라든지 이슈가 남아있는 종목에 조금 매수를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 라고 좀 말씀드려봅니다. 이제 주말이 몇 시간 안 남았네요. 푹 주무시고 내일도 건강 조심하시고요. 너무 급하게 막 팔거나 매도하거나 하시는 혹은 물려있는 종목들 중에서요 그러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